add.java.exception 4번이라고 패키지 만들어 주시고요. 패키지 만드셨으면 그 패키지 밑에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ception main 4번이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4) 번 패키지 메인 클래스 메인 메서드. 우리는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요. 숫자 입력받기. 숫자 입력받기를 예외 처리를 한 숫자 입력받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실행 중에 어떤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코드를 먼저 만들죠. 트라이 캐치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코드를 만들고 그 코드를 실행 중에 어떤 exception이 발생하는지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면 그때 트라이 캐치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우리는 입력받기 위해서 스캐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스캐너를 생성을 할게요. new scanner system.in 하고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요. 우리가 어제 연락처 프로그램 생각해 보시면 next int로 우리가 입력을 받았던 게 아니라 문자를 먼저 입력받아 놓고 그 문자를 정수로 바꾸는 그런 테크닉을 썼었어요. 그걸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자열로 입력을 받아요. scanner.next 라인을 호출해서 우선 먼저 문자열로 먼저 입력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입력받은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환할 수가 있냐면 인티저라고 하는 레퍼 클래스에 있는 parseInt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입력받은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 결과 sysout 하셔가지고요. 얘는 입력받은 숫자는 하고서 출력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숫자를 가지고서 스위치 케이스를 만들었었던 거고 숫자를 가지고서 뭐 1번 메뉴냐 2번 메뉴냐 3번 메뉴냐 그런 걸 했었던 거고요. 간단하게 출력하는 코드 만든 거예요. 여기서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바 애플리케이션 하고 실행하시면요.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지금 실행이 된 상태고요. 스캐너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고 실행 중에 정수를 입력하라고 화면에 출력을 했고요. 무엇을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냐면 문자열을 입력받기 위해서 대기 중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서 엔터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종료가 돼요. 여기 parseInt에서 입력받은 게 이건 문자열이죠. 1, 2, 3, 4, 5라고 하는 문자열이 S에 저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문자열을 int로 변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12345가 되겠죠. 그거를 밑에서 출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없죠. 자, 그런데 똑같은 코드인데도 불구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1, 2, 3을 입력하다가 숫자 키패드에서 3 밑에 점 하나 있잖아요. 실수로 점을 누른 거예요. 입력을 한 거예요. 엔터 해볼까요? 엔터. 익셉션이 발생하죠. 문자열을 입력받는 것까지, 즉 1, 2, 3점까지는 에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1, 2, 3점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int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익셉션이 발생한 거예요. 보시면 여기 알려주잖아요. 몇 번째 라인인지. 이거 클릭하면 그 라인으로 갑니다.
exception main 4번 클래스의 13번째 라인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딱 클릭하면 이클립스가 여기를 딱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다? input string이 1, 2, 3점이다. 얘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인티저로 변환할 수 없다. 그러니까 parse int를 하는 도중에 1, 2, 3점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려고 하다가 exception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이거를 try catch로 묶어버리면 될 거란 얘기예요. 어떻게? 여기를 try.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게 우리가 시도할 코드죠. 자, 여기는 들여쓰기. 이렇게 들여쓰기. 그러니까 exception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실행해야 될 코드들이 이런 코드들이에요. 입력하세요. 문자열 입력받고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하고 변환된 정수를 출력해보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try, 시도를 할 코드인 거고요. exception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떤 exception을 잡으면 될까요? 그럼 밑에 exception 내용을 보시면 돼요.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number, control space, number, format, exception. 이 변수 선언하시는 거예요. 변수 선언. 이렇게만 하면 exception 처리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정수로 다시 입력하세요. 아니면은 뭐 입력한 게 정수가 아닙니다. 정수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지금 잘못 입력했어 라고 하는 것만 알려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실행해 볼까요?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1, 2, 3점 이렇게 했어요. 정수가 아닙니다. 여기가 오는 거죠. 여기.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하려고 하는데 exception 발생하니까 첫 번째 캐치에서 잡으려고 하는 exception의 종류와 같죠. 여기서 발생한 exception이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exception과 같으니까 이 안쪽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하면 만약에 정상적인 숫자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정수를 출력하는 코드가 실행이 되고 exception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캐치는 건너뛰겠죠. 이게 try catch.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제 했었던 코드 어떻게 변경하실 수 있을지 감이 오시죠? 그 메뉴를 선택하는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두 줄만 썼을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try catch로 만들어 주시면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수가 아닌 잘못된 문자열이 들어오면 그거 제외하고 정수가 제대로 입력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코드를 try에서부터 catch까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한 반복문을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정상적으로 숫자가 들어왔을 때 무한 반복문을 브레이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한 번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정수가 아니면 다시 입력하세요. 입력받고 인트로 변환해보고 에러 나면 다시 한번 정수 입력하세요. 입력받고 정수로 변환해보고 정수가 제대로 됐으면 그때 멈춤. 이걸 하면 되는 거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여기서부터 터치가 끝나는 곳까지를 블럭으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코드를 어떻게 했는지 아셨죠? 일단은 요거 먼저 해보고 실행해보고 익셉션 발생하니까 익셉션 발생되는 거를 트라이 캐치로 묶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무한 반복해볼까? 라는 식으로 묶었죠. 보기가 안 좋으니까 들여쓰기. 어떻게? 컨트롤 쉬프트 F. 컨트롤 쉬프트 F. 이렇게 하니까 들여쓰기 잘 되죠? 그쵸? 그래서 이 괄호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어디에 Y에 끝나는 괄호, 여기는 메인이 끝나는 괄호, 여기는 클래스가 끝나는 괄호.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무한 루프인데 이거는 무한 루프예요. 그죠? 무한 반복문인데 무한 반복문을 끝내는 곳이 없어요. 그죠? 어디서 끝내면 될까요? 숫자를 정상적으로 출력을 했으면 여기서 끝내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익셉션이 없는 경우에는 정수 입력하세요. 문자열 입력받고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하고 출력을 했으면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브레이크는 트라이를 끝내는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제가 브레이크가 끝내는 건 뭐라 그랬어요? 브레이크가 있는 스위치문. 브레이크가 포함되어 있는 반복문. for문이나 while문과 같은 반복문을 끝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트라이를 끝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포함되어 있는 반복문을 끝내겠다가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끝내는 거는 스위치 케이스이거나 for문이나 while문과 같은 반복문을 끝내는 게 브레이크예요. 되셨죠? 네. 자, 그럼 실행해 보죠. 우리가 만든 코드가 메인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정수를 입력했어요. 한 번만에 끝나요, 프로그램이. 그렇죠? 한 번만에 끝났죠. 정수 입력하세요 출력했고요. 그래서 제가 213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문자열이겠죠? 그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했겠죠? 출력을 한 거예요. 변환하는데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출력을 했고요. 출력한 다음에 뭐가 됐냐? 브레이크를 만났어요. 브레이크를 만나니까 루프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시 실행을 하는데 123을 입력하고 싶었는데 손가락 잘못해가지고 점까지 입력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수가 아닙니다. 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parse int를 할 때 익셉션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캐치로 가버린 거예요. 익셉션을 잡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간 거죠. 브레이크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못 만나니까 그냥 정수가 아닙니다라고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Y를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못 만났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수 입력하세요가 다시 출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기 중인 거죠. 그렇죠? 지금 대기 중인 거예요. 어디서 대기 중인 건가요? 입력받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대기 중이에요. 뭐 이번엔 123.0 이것도 안 되겠죠. 이것도 안 돼요. 정수가 아니에요. 이건 실수지 정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반복하는 거예요. 네. 뭐 ASDF 이것도 정수가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은요. 사용자가 정수를 입력할 때까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정수 입력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쳤어요. 네, 정수를 입력해 주지 하고서 이렇게 하면 그때서야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만나서 while 루프가 끝나게 됩니다. 되셨죠? 네. 바로 이런 코드를 메서드로 만들어서 정수를 입력받는 곳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제 연락처 프로그램을 익셉션 처리를 하는 코드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까요? 파일 새로 하나 만들게요. 여러분들께 간단한 과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패키지를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패키지 5번이라고 할게요.
add.java.exception 5번.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거기에서 클래스를 만들게요. 5번 패키지 밑에서 exception main 5번 이라고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번 패키지 exception main 5번 클래스 메인 메서드.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드실 거냐면 저는 try catch 응용 이라고 try 전체적인 구조는 이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블 x 이렇게 해서 input 더블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메서드 지금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더블 타입의 값을 입력받는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메서드가 있다면 똑같이 활용을 해서 2번 호출할 수가 있겠죠. 2번 호출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칙 연산 결과를 출력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하고서 x 더하기 y의 결과를 출력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x 빼기 y는 하고서 빼기의 결과를 출력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는 이라고 하고서 곱하기 결과를 출력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누기는 하고서 나누기 결과를 출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코드가 에러 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input 더블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메인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 보세요.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메인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input 스캐너는 제가 여기 선언해 드릴게요. 스캐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캐너 잠시만요. 여기서 선언 안 해도 되겠군요. 지역 변수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다. 멤버 변수로 만들게요. 멤버 변수. 프라이빗 스태틱 스캐너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하시고 스캐너는 new 스캐너 시스템 스캐너까지는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멤버 변수로 만들어진 멤버 변수로 선언된 스캐너를 사용해서 input 더블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완성해 주세요. 리턴 타입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요. 파라미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요. 네. 이렇게 호출했다는 얘기는 파라미터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고 전체 코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input 더블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메서드 호출하는 부분을 보면 이 메서드를 일단 선언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클래스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나만 쓰겠다라고 해서 프라이빗을 사용을 할게요. 그 다음에 스태틱은 반드시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메인 메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서드인데 메인 메서드가 스태틱이기 때문에
스태틱이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는 스태틱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생략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을 저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메서드의 실행 결과를 어떤 변수에 저장하고 있는데 그 변수 타입이 뭐예요? 더블 타입이죠. 그럼 메서드 리턴 타입은 무슨 타입이 돼야 된다? 더블 타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름은 input 더블. 여기 있는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호출할 때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죠. 그러면 메서드를 선언할 때에도 변수를 선언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드시면 이렇게까지는 일단 만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러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더블을 리턴한다 라고 선언했는데 메서드가 아무것도 리턴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블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더블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리턴 더블 이렇게 하면 일단 에러는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입력을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넘버라고 하는 것을 입력된 값으로 바꿔줘야 되겠지만 일단 그거는 요 안쪽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더블을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더블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한 다음에 그거를 리턴하는 메서드까지를 딱 만들어주면 일단은 에러가 없는 코드까지는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렇죠? 아마도 이렇게 안 하셔도요. 이렇게 안 하셔도 이클립스가 뭐 만들게요 라고 하는 거 링크만 클릭하면 비슷한 코드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아마 return 0.0 이렇게 만들었을걸요? 그렇죠? 네, 그런 기능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기능을 이용하시더라도 내용은 이해를 하시면서 자꾸자꾸 되뇌이세요. 아, 왜 프라이빗으로 만들었을까? 왜 스태틱으로 만들었을까? 리턴 타입은 왜 더블일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 다음 이 안쪽에서 해야 될 일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거예요. 무한 루프. 여기는 방금 만들었던 거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무한 루프를 하면서 무한 루프 안에서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잡아요? 에러를 잡아요. 에러인데 무슨 에러? 넘버, 포맷, 익셉션을 잡아요. 이렇게 일단 뼈대를 만들고 시작하면 돼요. 무한 루프에서 뭔가를 시도하고 만약에 익셉션 발생하면 익셉션 처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무한 루프 돌아가고 익셉션이 없으면 트라이에서 루프를 끝내줄 수 있도록 브레이크. 익셉션이 없는 경우에는 무한 루프를 끝낼 수 있도록 브레이크. 이게 전체적인 뼈대가 되는 거죠. 전체적인 뼈대. 그럼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단 사용자한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아니면 뭐 실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알려준 다음에 일단은 문자열로 입력을 받는 거죠. 스캐너는 위에 변수를 선언했죠. 이것 때문에 멤버 변수로 선언을 한 거예요. 멤버 변수로 스캐너를 선언한 이유가 이 메서드에서 쓰려고. 스캐너.next line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라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위에서 더블이라고 변수 선언했잖아요. 선언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버라고만 하시면 돼요. 라고 하고 어떻게 하시면 된다? 무슨 클래스? 인티저라고 하는 클래스가 아니라 무슨 클래스? 더블 클래스. 더블 클래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파스 더블이 있죠. 여기다가 s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하면 되죠. 숫자가 이제 정상적으로 넘버가 입력이 됐으니까 브레이크해서 그걸 리턴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parse 더블 문자열을 더블 타입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익셉션이 발생했다면 그 익셉션은 넘버 타입 익셉션일 거고 사용자한테 다시 입력하려고 하면 됩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입력한 내용이 숫자 필수 아닙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이런 정도로만 보여주면 되겠죠. 됐나요? 이게 메서드예요. 여기서 메서드 끝.
그래서 출력하는 거 대신에 여기서 브레이크 하시면 되는 거고요. 코드 실행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 실행해 보면서. 컨트롤 11, 숫자 입력하세요. 이거 어디서 출력했을까요? 메인 메서드 실행하면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데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메서드가 호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메서드 호출하고 나서 그 결과가 이 자리에 되돌아와야지만, 리턴이 돼야지만 x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까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메서드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메서드 안쪽으로 들어갔죠. 넘버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어요. 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숫자를 입력하래요. 숫자를 입력하래요. 이번에는 일단은 정상적으로 해볼게요. 뭐 3.14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했어요. 엔터를 했어요. 자, 그럼 어디까지가 진행이 된 거냐면 이거는 문자열이에요. 3.14라고 하는 문자열인데 그 문자열이 S에 저장이 됐겠죠. 그 다음에 그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을 했겠죠. 여기서 브레이크를 만났어요. 브레이크를 만났으니까 while 루프가 끝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3.14라고 하는 거를 리턴을 해요. 리턴을 하겠죠. 리턴을 했다는 얘기는 x에 뭐가 저장이 됐다? x에 3.14가 저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다시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다시 나온 이유는 여기서 한 번 더 불렀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한 번 더 부른 거예요. 한 번 더 불렀으니까 숫자 입력하세요 하고서 여기서 또 한 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 0.5 이런 정도만 할까요? 0.5 이렇게 하니까 전체가 쭉 끝났죠. 3.14 더하기 0.5는 3.64 3.14 빼기 0.5는 2.64 곱하기는 1.57 나누기는 6.2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요. 두 번째 과정에서 보면 두 번째 과정에서 문자열이 제대로 입력이 됐고요. 그 문자열이 숫자로 잘 변환이 됐고요. 익셉션이 없었으니까 브레이크를 만나서 while 루프를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으면 넘버가 리턴이 돼요. 무엇이 리턴되냐면 0.5가 리턴이 된 거예요. 여기 y에 0.5가 리턴이 된 거예요. 그래서 x는 3.14가 되는 거고요. y는 0.5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메서드 하나를 여러분들 연락처 프로그램에 딱 넣으면 돼요. 그럼 비정상적인 경우를 테스트해 볼까요? 이번에는 자, 비정상적인 경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숫자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코드는 아까 여기 그대로예요. 여기 이렇게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문자를 넣었어요. 여기가 나왔죠. 이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나온 거예요. 문자열을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다음에 변환하려고 하다가 숫자로 변환하려고 하다가 익셉션 발생이 돼서 캐치로 간 거예요. 익셉션이 잡힐까 하고서 검사를 해보는 거죠. 잡혔어요. 넘버 포맷 익셉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왔어요. 그래서 숫자가 아닙니다. 라고 보여주고요. 여기서 다시 나온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제 캐치가 끝나고 나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요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랍니다. 왜? 브레이크를 못 만났으니까. 여기에서 점프하고 캐치로 간 거잖아요. 익셉션 발생해서 그 익셉션을 잡아주는 그물로 간 거잖아요. 브레이크를 못 만났기 때문에 루프를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루프. 그래서 다시 입력하세요가 나오는 거죠. 다시 입력하세요.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할 때까지 여기는 끝나지 않아요. 1.23까지는 좋은데 A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럼 이것도 숫자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할 때까지 여기가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0.1 이제서야 그 다음 두 번째 숫자를 여기서는 익셉션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입력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입력받고 변환해서 브레이크니까 이렇게 와서 리턴이 된 거예요. 무한루프가 끝나서 리턴이 된 거죠. 리턴 되고 나서 0.1이 여기 저장되고 이제 y를 입력받기 위해서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뭐 그렇게 해서 0.9 이렇게 해보면 0.1 더하기 0.9는 1.0이고요. 0.1 빼기 0.9는 마이너스 0.8. 그 다음에 0.1 곱하기 0.9는 0.09인데 뒤쪽에 오차가 좀 있어요. 이거는 더블 타입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나누기도 이거 약간 오차가 있어 보이네요. 그죠? 네.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잘 되시나요? 다른 방법으로 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일단 다른 방법을 하기 전에요. 다른 방법을 하기 전에 리턴하는 이 메서드에서 리턴하는 값을 제가 위에서 선언해 놓고 리턴하고 이 변수를 while문 안쪽에서 변경을 했어요. 제가 변경을 했죠. 근데 만약에 제가 변수를 여기서 선언 안 하고요. 여기서 선언 안 하고 여기서 선언하는 거를 했어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죠. 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할까요? 어디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했어요? 35번째 라인에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했어요. 왜 발생했을까요? 지역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넘버라고 하는 변수는 지역 변수예요. 메서드 안에서 선언되는 변수는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선언된 순간부터 언제까지? 자기가 속해 있는 블록이 끝날 때까지.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중괄호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더블이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서 처음 선언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어디까지만? try 안쪽 내부에서. try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사용 못하는 변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아래쪽 위치에서는 여기에서는 이게 무슨 에러냐면 선언되지 않은 변수. 선언되지 않은 변수란 뜻이에요. 변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선언한 거예요. 여기서 더블이라고 변수를 선언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더블이라고 쓰면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버라고 하는 이름과 넘버라고 하는 이름이 겹치잖아요. 그죠? 여기서 선언된 변수는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리턴할 때까지 사용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while문 안쪽이나 try문 안쪽이나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변수란 말이에요. 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또 선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블 빼셔야 돼요. 굉장히 기초이긴 하지만 요거 실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거 실수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왜 제가 여기서 선언했을까? 그리고 여기서는 왜 더블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밑에서 숫자를 리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요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요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리턴 문장을 while문이나 try문 안쪽에서 리턴 문장을 넣으실 수도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메서드를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밑에다 만들게요. private 더블을 리턴하는 input 더블 2라고 할게요. 같은 이름으로 만들면 안 돼서 스태틱이 있어야 되겠군요. 스태틱. 자, 어떻게 만드실 수 있냐면 while 일단 무조건 시작. 그리고 try. 일단 뼈대를 먼저 만들게요. catch number format exception 2. 자, 이렇게 뼈대를 만들고요.
여기가 while이 끝나는 부분, 여기가 메서드가 끝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코드는 똑같아요. 이것까지는. 숫자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입력을 받아요. 스캐너 점 넥스트 라인. 그 다음에 여기서 넘버를 선언을 해요. 더블 타입으로. 더블 타입으로 넘버를 여기서 선언하고요. 더블 점 파스 더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리턴. 그리고 여기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만드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따로 안 하고 그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은요.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 일단 무조건 리턴 문장 무한 루프로 들어옵니다. 무한 루프 안에서는 시도를 합니다. 무엇을 시도를 하냐 하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문자열 입력받고 입력받은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려고 합니다.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는 코드는 여기가 익셉션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도 않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에서는 익셉션이 발생할 만한 부분이 없고요.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리턴을 만나요. 리턴이란 의미는 두 가지가 있죠. 메서드를 호출한 곳에 값을 반환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값을 반환했으니까 메서드는 끝낸다. 메서드를 종료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리턴은.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 루프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메서드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무한 루프로 당연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리턴이란 어떤 의미냐 하면 메서드를 호출한 곳에 값을 반환하고 메서드를 종료한다. 종료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종료한다. 메서드를 종료하기 때문에 무한 루프도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익셉션이 발생했다. 익셉션이 발생하면 캐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턴을 만나지 못하고 캐치로 넘어가고요. 캐치에서 숫자가 아니다라고 보여준 다음에는 다시 무한 루프를 여기가 while이니까 무한 루프를 다시 반복을 하겠죠. 그러면 다시 숫자를 입력받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숫자가 입력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숫자가 입력이 되면 리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지역 변수를 try 안쪽에다 선언하셔도 돼요. try 안쪽에서 지역 변수 선언하셔도 되고 여기서 리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어떤 게 더 성능이 좋고 나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개발자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리턴할 값 먼저 생각해 놓고 리턴한다라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값을 중간에 변경시키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개발자들이 있고 그냥 이렇게 해서 리턴하면 돼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를 try로 묶어버리고 무한 루프 만들고 이렇게만 그 생각을 하는 개발자들도 있습니다. 이거 테스트 하실 때에는 여기서 뭐 이렇게 테스트하면 되겠네요. 그죠? 하나는 input 더블로 하고 하나는 input 더블 2로 테스트를 하시면 테스트가 되겠죠. 테스트 해보시면 둘 다 정상적으로 될 거예요. 0.1, 0.0. 자, 일부러 0.0이라고 했어요. 나누기가요. 더블은 0으로 나누는 게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0.0도 입력을 해봤어요. 정수 타입인 경우는 0으로 나누는 경우에 exception, arithmetic exception을 발생을 시키는데
실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무슨 뜻인가요? 인피니티. 무한대. 네, 무한대라고 보여줍니다. 그게 이 나눗셈의 정수의 나눗셈이냐 실수의 나눗셈이냐 그 차이가 조금 있어요. 네, 잘 되시나요? 두 가지 방법 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